썩고 있고요. 손이 닿으면 닿을 모두가 다 그냥 온통 다 쓰레기입니다. 바닥이. 전쟁터에서 폭파신 것처럼 그렇게 그 철근 같은 것들이 그냥 삐삐쭉 나와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게 달라붙어가지고 점점 커지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여서 바닥에서 썩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중하천, 소하천에 쓰레기를 모두 건져내면은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제됩니다. 자갈치 시설 주변 500m 이상은 수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만 벗어나면 1km 이상 양쪽으로 벗어나면 수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토양이 완전히 그 기름에 섞여서 썩어가지고 거기에는 그 수초는 한 개도 없지 그 주위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가 생활 쓰레기이며 건축 쓰레기와 그 상당히 무게가 큰 것들도 많이 침전해서 썩고 있습니다. 지금 강바닥에 어구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야만이 상손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물은 냄새를 맡아보면은 아주 심한 악취가 나요. 시궁창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들이 나가지고 이곳이 상수원인지 김포 매립지인지 난지도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쓰레기가 뒤범벅이 돼서 썩고 있습니다. 갑자기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설치해놓은 어구를 미처 철거를 못하고 방치돼버렸던 것입니다. 뻘에 묻혀서 모두 다 썩고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기 전에 강바닥에 쓸리기 전에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겠습니다. 벼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빨대처럼. 그래서 빨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잘 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2차 처리를 할 필요 없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바닥과 수면 위의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면서 한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강 천호대교 근처 둔치에 모인 잠수요원 수십 명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벌써 사흘째 수면 위와 강바닥을 오가며 쓰레기를 건져 올리다 보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한켠에 수북히 쌓인 각종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보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썩고 있고요. 손이 닿으면 닿을 모두가 다 그냥 온통 다 쓰레기입니다. 바닥이. 잠수요원들은 한강 상수원 보호지역 강바닥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사라질 때까지 수거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의 하류 반포대교 근처에서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직원 100여 명이 기름 유출 사고 방제 훈련을 벌였습니다. 오일 펜스를 친 뒤 흡착포를 뿌리고 유화제를 살포하는 작업은 실제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애써 가까운 한강을 기름 유출로 한순간에 망쳐버릴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한강을 묵묵히 지키는 이들은 한강의 쓰레기를 치우는 자신들의 노력보다 승낙기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다리 건설 당시에 사용됐던 수백 톤의 폐자재들이 강물 속에 그대로 방치돼 상수원 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공회사나 교량 관리기관은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잠시 수중보 상류에 위치한 강동대교입니다. 겉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강물 속의 사정은 다릅니다. 물속에 들어가자 각종 부유물들로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심하게 녹슬어 손을 갖다 대자 뻘건 녹물이 묻어나옵니다. 전쟁터에서 폭파신 것처럼 그렇게 그 철근 같은 것들이 그냥 삐삐쭉 나와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콘크리트와 철근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지난 91년 강동대교 건설 당시 교각을 세우기에 만든 물막이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대로 철거해 수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중공 당시에 철거를 하면서 끌어올리다가 떨어뜨린 잔존물들이 이 근처에 쌓여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수중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강 속에 폐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 방치되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침출수가 발생해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버려진 폐자재가 교각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규량 관리기관은 실태 파악 중.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식수원인 북한강 상류 지역에 큰빛 이끼벌레라는 태형 동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물로 인해 수중 생태계의 위협은 물론이고 상수원 수질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스7 초점, 오늘은 이끼벌레의 확산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댐에서 13km쯤 떨어진 북한강 상류입니다. 어민들의 생활터전이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입니다. 어민이 그물을 걷자 물고기 대신 흉측한 생물들만 한 무더기 올라옵니다. 무척추 동물로 태형 동물의 하나인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6년 전 처음 나타난 뒤 해가 갈수록 빠르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껴가지고 균형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고기가 들어가도 살지 못하고 죽는 거죠. 어획량이 이전보다 70%가량 줄었습니다. 이거는 꽉 차야 되는데 없어. 큰빛 이끼벌레가 붙은 그물은 다시 쓸 엄두도 못 냅니다. 던져서 수레아도 쓰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쓰고 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수심 15m 아래 그물엔 큰빛 이끼벌레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타원형 모양의 젤 형태로 누런색을 띱니다. 1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북한강 하류 쪽으로 5km를 더 내려가 봤습니다. 고사목엔 큰빛 이끼벌레가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잘라내자 뿌연 알갱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춘천댐에서 8km쯤 떨어진 북한강 상류 쪽입니다. 태형 동물은 나뭇가지 등 붙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퍼져 있습니다. 말풀 등 수초에도 어김없이 큰빛 이끼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산란처가 이렇게 큰빛 이끼벌레에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풀에 이런 게 달라붙어가지고 점점 커지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여서 바닥에서 썩고 있어요. 인근 낚시터도 큰빛 이끼벌레가 점령했습니다. 요새는 고기가 좀 덜 잡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항상 미안하죠. 큰빛 이끼벌레는 피부에 닿을 경우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상처난 부위에 닿고 그랬는데 저녁에 목욕을 하고 자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시뻘게 승이 나면서 떼고 아프고 그러는데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끼벌레를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검은 핵이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개충이 무성생식으로 큰 군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끼벌레는 가뭄이 한창이던 지난 95년 대청호 등지에 처음으로 나타난 뒤 금강 유역과 춘천호 등지 전 수면으로 확산됐습니다. 뉴질랜드 등 외국에선 큰빛 이끼벌레가 상수관을 막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질 오염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군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큰 군체들이 또 많은 양의 군체들이 늦가을에 동시에 죽게 된다면은 이제 부패를 함으로써 그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댐 이외 민물에 이끼벌레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물 수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 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 더 늦기 전에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올해도 비와 함께 엄청난 양의 쓰레기 더미가 강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면 먹는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흐르는 강물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각종 페트병에서 냉장고는 물론 유원지에서 물 위에 띄워놓았던 간이 건물까지 댐 수물을 향해 달려듭니다. 물오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물살에 빨려듭니다. 발전소 측도 해마다 쌓이는 쓰레기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가 우리 이 발전소 스크린에 쌓이면은 하루에 발전 손실량이 약 30만 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쓰레기 더미에는 간이 화장실마저 끼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던 쓰레기들은 이처럼 물살이 약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모여들면서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제때 치우지 못하면 결국 강 바닥에 쌓이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중하천, 소하천에 쓰레기를 모두 건져내면은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료됩니다.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쓰레기 치우기는 비 온 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침몰된 골재 채취선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채취선에서는 기름과 각종 오염물질이 아직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상수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강동대교 부근 한강 상류지역입니다. 이곳 수중에 골재 채취선이 침몰해 있습니다. 수중 4m, 배 옆 부분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찢어져 있습니다. 철로 된 배 표면은 심하게 부식돼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시뻘건 녹이 물속을 뒤덮습니다. 침몰한 골재 채취선은 길이 50m, 폭과 높이가 각각 8m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갈 채취선 주변 500m 이상은 수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만 벗어나면 1km 이상 양쪽으로 벗어나면 수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는 기름띠가 형성되면서 무지갯빛이 선명합니다. 기름띠는 기름 10m 이상 퍼져 있습니다. 수초 등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기포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물빛은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배 빠지기 전에는 먹이 쏘가리 햄장어도 많았었는데 지금 배 빠지고 나서는 오염이 됐는지 송사리 보기도 힘들어요. 굴삭기로 골재 채취선 주변에 흙을 파봤습니다. 침몰된 자갈 채취선 주변에서 끌어올린 흙입니다. 정상적인 흙과 비교해볼 때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강속 토양이 채취선이 부식되면서 생긴 각종 중금속과 기름 등으로 인해 썩은 것입니다. 83, 4년도에 제가 왔을 때 배가 그 우회 부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와서 보니까는 그게 없어졌어요. 배가 침몰한 주변에는 한강물을 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암사 취수장과 강북 취수장 그리고 구리 취수장이 있습니다. 침몰한 배에서 나온 기름과 오염물질이 한강물에 섞여 16년 동안이나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만은 우리의 물 관리 실상이 얼마나 열악한지 살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한강 천호대교 부근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나 한강 바닥은 각종 오염물질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중 4m, 각종 그물과 어망이 뒤엉킨 채 버려져 있습니다. 그물 사이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죽은 채 걸려 있습니다. 침몰한 철선 앞부분이 심하게 부식돼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시뻘건 녹물이 사방으로 번집니다. 수 킬로미터 정도 되는 로프가 뒤엉켜 있고 심지어 구탄 가스통과 재떨이마저 버려져 있습니다. 상류뿐만 아니라 중류나 하류 쪽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보다 상류 지역인 강동대교 부근 수중입니다. 16년 전 침몰한 길이 50m가량의 골재 채취선이 버려져 있습니다. 배 옆 부분은 마치 종이 조각처럼 찢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배 안에 남아있는 기름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채취선이 부식하면서 나온 중금속과 기름이 뒤범벅되면서 강속 토양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토양이 완전히 그 기름에 섞여서 썩어가지고 거기에는 그 수초는 한 개도 없이 그 주위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배 인양 작업을 벌여왔지만 선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한강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들입니다. 이 쓰레기들은 지난해 홍수 때 팔상등지로부터 쓸려 내려온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가 침몰하고 쓰레기가 뒤덮인 지역에 하루에 서울 시민 3분의 2가 마시는 수돗물의 취수장이 4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수돗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실 물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 물로 만들어진 수돗물을 불신하는 모순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제9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이한동 국무총리와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진 뒤 인근 한강 수중 쓰레기 제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을 맞아서 우리의 젖줄 한강을 살펴봤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강동대교 아래입니다. 수중 카메라로 강밑을 살펴봤습니다. 부유물질이 워낙 많아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강바닥엔 목선 건설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뒤엉킨 어망에 걸린 물고기가 어망과 같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활 쓰레기이며 건축 쓰레기와 상당히 무게가 큰 것들도 많이 침전해서 썩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한강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나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빈 맥주병, 고장난 석유난로, 골프화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납덩이가 매달린 그물도 나옵니다. 이게 납입니다. 이거 물에 가라앉기 위해서 달아놓는 납입니다. 잠수부 30명이 1시간 동안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타이어에서 야구공, 심지어는 가정용 프라이팬까지 나왔습니다. 무게로는 2톤이 넘습니다.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지만 강 건너편에는 암사동 취수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물이 정화돼 식수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 그러나 가려진 한강 속은 말 그대로 물반, 쓰레기 반이었습니다. SBS 김우식입니다. 오늘은 9번째 맞는 유엔이 정한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물 속은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한강 팔당대교 근처. 낚시가 금지된 곳이지만 곳곳에 낚시용 좌대가 설치돼 있고 여기저기 하얀 부표가 떠 있습니다. 부표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불법으로 설치된 대형 그물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강바닥에 어구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야만이 상수원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그물이 설치된 곳이 한강 상류에만 무려 100여 곳에 이릅니다. 강바닥 그물에 걸린 고기와 자라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울 쪽으로 좀 내려오면 강바닥은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한강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들입니다. 폐타이어 같은 각종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물 같은 어구까지 건져 올립니다. 장마철 때 많이 떨어 내려온 카페트 등 비닐, 병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강 수질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수십 년 만에 최근 물고기들이 늘고는 있지만 서울 지역 한강의 밑바닥은 아직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최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서울 중랑천뿐만 아니라 팔당댐 하류의 왕숙천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 쌓인 침전물과 쓰레기가 산화되면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당댐 하류 왕숙천입니다.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물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물은 냄새를 맡아보면은 아주 심한 악취가 나요. 시궁창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들이 나가지고 죽은 물고기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죽은 지가 이거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물속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숨만 대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30cm가 넘는 잉어와 누치, 메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수온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산소를 없애게 돼서 물고기라든지 다른 어떤 생물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하류로 이동했습니다. 로프와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강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침몰한 모래 운반선은 한반대도 붉은 녹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웬만한 오염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는 민물 조개도 폐사된 지 오래입니다. 떠다니는 폐그물 안에는 죽은 거북이와 물고기가 함께 썩어가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와 녹슨 철판, 자동차 부품들이 물 밖으로 나옵니다. 다이버 세 사람이 1시간 동안 건져 올린 쓰레기량은 3톤이 넘습니다. 이러한 쓰레기가 강바닥에 쌓이면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 봄 가뭄으로 댐 방류량이 줄어들면서 한강 상수원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 하류 쪽 한강 바닥은 온갖 쓰레기로 상수원이 아니라 쓰레기장을 보는 듯합니다. 유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아래입니다. 2km 상류에 팔당댐이 있고 바로 옆에는 하남시 취수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부유 물질이 워낙 많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강 바닥에 이르자 녹슨 철골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폐비닐과 어망 같은 각종 쓰레기가 구조물 곳곳에 휘감긴 상태로 썩고 있습니다. 이곳이 상수원인지 김포 매립지인지 난지도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쓰레기가 뒤범벅이 돼서 썩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신음하는 한강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전문 잠수대원 20여 명이 지난달 22일 물의 날 천호대교를 시작으로 한강에서 수중 정화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몰래 물속에 빠뜨린 철골 구조물, 얌체족들이 버린 남비와 밥통, 덩치가 큰 쓰레기도 많아 굴삭기까지 동원됩니다. 환경보호 특수단 잠수부들이 오전 내내 한강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수거되는 쓰레기는 하루에 보통 15톤이 넘습니다. 온통 쓰레기 천지인데도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는 곳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2km 하류에는 서울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북취수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 그러나 도도히 흐르는 강물 밑에서 한강은 쓰레기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SBS 유희준입니다. 한강 상수원의 불법어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처 걷어들이지 못한 각종 그물 등의 어구가 물고기를 죽이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쏘가리와 붕어 등 만여 마리의 토종 물고기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물고기의 앞길은 평탄치 않습니다.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강호입니다. 어민의 것으로 보이는 버려진 구명조끼가 발견됩니다. 조끼를 건져 올리자 밧줄이 연결돼 있습니다. 통발로 불리는 불법 어구입니다.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물속을 확인해봤습니다. 방치된 그물이 물속에서 죽음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물에는 이미 죽은 물고기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그물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대형 그물 보통 30m에서 100m까지 하는 그런 그물들이 지금 채 있습니다. 한강에서 건져 올린 각종 그물들입니다. 이 그물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납덩어리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최근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이처럼 방치된 불법 그물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설치해놓은 어구를 미처 철거를 못하고 방치돼버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한 불법 어구들 때문에 한강의 물고기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석구입니다.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은 지금 온갖 쓰레기가 떠내려와 그야말로 거대한 쓰레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이 한강 하류로 흘러갑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는 물론 트럭까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떠내려온 25톤짜리 트레일러는 교각에 걸려 아슬아슬합니다. 옆으로 누워버린 트럭에선 계속해서 기름이 새나옵니다. 쓰레기뿐 아니라 각종 폐수도 흘러들면서 한강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뻘에 묻혀서 모두 다 썩고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기 전에, 강바닥에 쓸리기 전에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든 쓰레기가 모여 팔당댐 근처는 쓰레기 매립장처럼 변했습니다. 오리 한 마리는 쓰레기 더미에 밀려 갈 곳을 잃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텔레비전까지 떠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를 건져 올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팔당호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들입니다. 이런 그물에서부터 플라스틱 의자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한강을 뒤덮은 쓰레기, 치우는 데는 빨라야 3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20일을 넘기면서 해상 방제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손길이 닿기 힘들었던 섬과 외곽 지역에 대한 방제 작업도 빠르게 이뤄지면서 기름 수거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에 볏짚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날 기름을 수거하기 위해 흡착포 대신 바다에 뿌려놓았던 볏짚이 밀물로 떠밀려온 것입니다. 수거되는 볏짚에는 검은 기름 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어 기름 수거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벼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빨대처럼. 그래서 빨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잘 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2차 처리를 할 필요 없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볏짚이 동원되는 등 기름 수거에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바닷가 백사장 깊숙이 스며든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합 세척기, 바위 틈새에 남아있는 기름과 바위에 묻은 기름을 없애는 데는 따뜻한 물을 이용한 조합 세척기가 제격입니다. 외딴 섬 지역에는 선박과 자원봉사 인력이 본격적으로 지원돼 기름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태안군 가이도와 신진도, 고령시 사치도와 골모도 인근에 10개 퍼져있던 기름기가 사라지는 등 해상 방제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름 피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을 포함해 5만여 명이 투입돼 방제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와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자원봉사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바위도 깨끗해지고 기름 냄새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중장비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지금 전국에서 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손길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그 힘을 더 빌리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수거된 폐유는 4천여 킬로리터를 넘었고 흡착 폐기물은 2만 3천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발길과 국민의 정성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검게 오염됐던 서해 바다와 해안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